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식물 부분에서 우리 35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먹고 사는 얘기, 그쵸?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식물 구조 얘기 진행했었는데요. 38장에서는 이제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늘 생물을 얘기를 할 때 최종 목표는 3천만 년, 5천만 년 지나가도 이 땅에 나와 같은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생식과 관련된 얘기죠. 자, 근데 영양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 단원에서는 최종 목표는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는 죽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 정리할 때 흐름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분류 파트에서 봤었지만 사실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속시식물, 거시식물 있고 또 속시나 거시까지 올라오지 못한 식물들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식물들의 생식을 보기에는 조금 너무 내용이 방대한 편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 분류 쪽에서 보게 되는 그 내용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그 전체 식물들 중에서 꽃피는 식물들, 속시식물들 위주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속시식물들의 생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 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꽃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꽃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꽃 예쁘긴 한데 그냥 생식기관일 뿐입니다, 그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얘기하면 늘 이렇게 로맨틱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긴 하는데,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생식기관 중에 제일 생식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아마 식물 구조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식물도 사실은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구성 단계를 얘기를 하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이제 기관이 있고, 기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 기관계가 있고 그 위쪽에 이제 개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세포가 모여 조직을 만드는데 이 조직 중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모여서 조직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요. 식물은 사실은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만들고 이 기관이 바로 생물을 만드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자, 근데 사실은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 식물도 기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기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뿌리 쪽 지하부, 그다음에 슈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위쪽 지상부 해가지고 두 개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분류 방법인데요. 기관계를 구분할 때 식물의 기관계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만들고 운반시키는 데 관여하는 뿌리하고 줄기하고 잎을 한 세트로 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데 관여하는 기관으로 일단은 꽃,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식물에게 있어서 베이비에 해당하는 건 종자, 그리고 이 종자를 퍼뜨리는데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매, 요렇게 세 가지를 생식기관이라고 해서 식물은 가지는 구조를 크게 6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서는 주로 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꽃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식물 같은 경우에 생활사라고 하면 제가 늘 세포 분열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동물은 좀 생활사가 복잡하죠. 태어나가지고 베이비 때를 지나면 영유아기 거쳐가지고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되면 말 안 듣기 시작하고, 그쵸? 청년기 되면 막 에너지를 뻗치면서 다니다가 이제 한 중년기 정도 지나가면 조금 수어들면서 장년기, 노년기 깨고 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동물의 생활사라고 한다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사를 얘기를 할 때 세대 교번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포자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식물체 전체가 포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자라고 하는 것이 포자가 상당히 발달된 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는 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게 종자로 이제 구분되는 이유는 이제 포자 같은 경우에는 무성 생식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 세포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포자라고 하는 것이 핵상으로 따지면 N자리라서 종자는 N자리 2개가 만나서 종자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N자리 2개가 만드는데 종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성 생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암컷의 생식세포하고 수컷 생식세포가 구조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조금 다르잖아요. 요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사실 생세포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용어는 아니고 배우체라고 얘기를 하는,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배우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종자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게 종자가 되는 거고, 식물들 중에는 사실
사실은 핵상 N자리 포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포자가 기본이고요. 발달된 포자가 종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자체라고 하는 거는 요 포자를 만들 수 있는 식물들은 전부 다 식물체 전체를 포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들 중에서 포자 중에 종자를 만드는 식물체라고 하면은 배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속시식물은 이제 생활사 보시게 되면 일단 생식에서만 보시게 되면 생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꽃을 먼저 맺고요. 이제 뭐 뿌리 맨 처음에 종자로부터 뿌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줄기 자라고 잎 자라가지고 잔뜩 잎이 자라고 결과적으로 잎에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양분 충분히 쌓이면 그때 애기 만들어가지고 번식하려고 결과적으로 광합성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왜 열심히 막 일하고 돈 벌고 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만족이 되면은 뭐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한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베이비를 만들면 애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쵸? 그게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생장을 했고 나 잘 자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잎을 만들던 끝눈 부분이 꽃을 만들 수 있는 끝눈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꽃 먼저 만들고 꽃 만든 다음에 이제 엄마 세포하고 애기 아빠 세포하고 만나는 수정한 다음에 열매는 필수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속시식물의 생식기관에 해당하는 꽃, 뭐 큼직하게 요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건데 요거는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림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 사실은 생물 중에서 특히 식물을 공부하기가 어려운 건 패턴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든 꽃이 이렇게 절대 안 생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물 분류학 쪽 가시게 되면 이 자방이 화탁 아래쪽에 있니 위쪽에 있니 뭐 심피는 한 개니 두 개니 기준마다 달라서 사실은 동물 분류보다 식물에서 분류하는 게 더 복잡해지시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하시려면 생물을 전공을 하셔야 되니까 그건 하실 필요가 없고 대략적인 구조만 일단 판단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큼직하게 식물에게 있어 필수적인 구성 요소야 라고 하면 총 4가지. 그 중에서 아래쪽부터 올라갈게요. 여기 보드체로 표시되어 있는 꽃받침이라고 하는 거. 꽃받침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별건 없고요. 전체적인 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꽃받침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꽃받침 위쪽에 지금 예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꽃잎.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그죠? 꽃을 좋아하시는 게 꽃잎이 예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 꽃잎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쁜 꽃잎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꽃잎이 발달되는 식물 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나올 텐데, 뭐 곤충을 좀 꼬시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꽃잎이 예쁠 필요는 없어서 꽃잎이 발달돼 있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식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 수컷의 생식세포에 해당하는 화분이요. 한국말로 꽃가루. 이 꽃가루를 암술 머리 쪽으로 운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생물이나 내지는 요소들을 가리켜서 전달자라고 합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바람일 수도 있고요. 물일 수도 있고요. 곤충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그 전달자를 유인하고자 할 때 꽃잎이 발달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꽃잎이 발달되는 경우는 보통 전달자로 곤충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꽃가루가 운반되는데 바람을 통해 운반될 거다. 그럼 꽃잎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꽃잎이 있어버리면 그때는 바람에 날리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식물도 공통점이 꽃잎이 좀 작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꽃잎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 꽃 하면 예뻐, 왜 예뻐, 꽃잎 예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꽃잎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꽃잎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개 자잘하게 있는 얘네들 통으로 가리켜서 수술이라고 하는데 구조 2가지로 구분합니다.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꽃밥이 있고요. 이 꽃밥 안쪽에 소포자낭이라고 해서 소포자낭이라고 해서 꽃가루를 만드는 주머니 구조가 따로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꽃가루 날 때 보면은 다글다글 꽃가루 붙어있는 부분, 거기는 이제 꽃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꽃밥을 식물에 고정시켜주는 수술대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수술대와 꽃밥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컷 생식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가운데 부분에 길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암술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심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 부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란 뜻인 건데 이 그림엔 지금 심피가 하나만 나와 있지만 심피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심피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고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심피는 전체적으로 구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암술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분이 이루어지기 수월하도록 발달된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면적이 넓다거나 또는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걸 분비를 해가지고요. 이 수분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반면에 이 암술머리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이 수술대와 마찬가지로 암술을 지지해주는, 심피를 지지해주는 일단은 1차적인 구조, 역할은 요 역할인 건데 이 생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꽃밭, 화분에서 만들어준 화분관, 이 형성될 부분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미씨가 존재하는 방이야라고 해서 씨방이라고도 하고요. 종자가 존재하는 곳이야라고 해서 자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용어는 뭐 이 자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자어 되는 거고,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씨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방과 암술대와 암술머리로 이루어져 있는 심피, 크게 네 가지. 꽃받침, 꽃잎, 그 다음에 심피, 수술, 이렇게 네 가지가 식물을 구성하는 일단 기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꽃은 완전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꽃들 중에 이거 다 갖추고 있는 꽃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뭐 하나가 없다. 꽃잎이 없다. 나는 곤충 필요 없어. 나는 바람을 날릴 거니까 꽃잎 안 만들래. 이런 꽃들도 있고요. 또 꽃받침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암꽃과 수꽃이 따로 핀다라고 했을 때 암꽃이라고 하면 꽃잎 안쪽에 심피만 갖고 있는 꽃, 수꽃이라고 하면 꽃잎 안쪽에 수술만 가지고 있는 꽃, 이런 식으로 암수꽃에 따로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구조가 일단 식물의 기본 구조가 되고요. 요 꽃이 붙어 있는 줄기 끝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화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탁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상으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건데 뒤쪽 열매 부분에 가시게 되면 화탁 부분이 열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화탁이 어딘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화탁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물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꽃을 구조를 보는데 여기 있는 이 자방은 지금 화탁보다 위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방 상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꽃들도 있어요. 화탁이 있는데 화탁의 자방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암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화탁보다 자방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자방 하위의 식물이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자방 하위의 식물 같은 경우에는 화탁 부분이 열매로 발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보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매들 중에서 자방 상위고 근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드시는 뭐 오렌지 이런 패턴은 절대로 정상 아니거든요. 정상, 비정상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는 여러분 보시는 것들 중에는 감 정도입니다. 감, 복숭아 이런 거. 사과, 배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뒤쪽 가서 열매 가서 언급해 드릴 거니까 그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화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